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문어, 채로미. 추석에 차례를 지내고 오랜만에 성당에 갔다. 미사를 보는 중간쯤에 신부님이 한 주간의 안부를 물으며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잠깐 있는데 이번에 해주신 이야기는 이랬다. 어떤 부부가 함께 이스라엘로 여행을 갔는데 사고로 남편이 그만 사망하게 되었다. 관계자는 당국에 남편을 묻으면 $1,500를, 비행기를 태워 고국으로 이송하면 $5,000를 내야 한다고 했다. 부인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나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관계자는 3배도 넘는 돈을 지급하면서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 물었고 부인은 대답했다. 예수님이 이 나라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여기에 묻었다가 내 남편도 부활하면 어떡해요? 순간 본당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아저씨들보다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던 건 내 기분 탓이었을까? 신부님의 이야기에 아빠는 적어도 엄마한테 저렇게 버림받을 일은 없겠구나 싶은 작은 사건 하나가 생각났다. 2017년 1월 서울에서 자취 중이던 나는 엄마의 한갑을 함께 보내기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본가인 강릉에 내려갔다. 당일이 되어 가족끼리 조촐하게 외식을 하려고 했지만 그날따라 눈이 너무 많이 내려 차를 타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진지한 회의 끝에 버스는 느리게나마 다니고 있으니 아빠와 동생이 시내에 다녀오기로 했다. 식구들이 모두 좋아하고 그날따라 엄마가 먹고 싶다고 했던 문어와 축하 촛불을 불기 위한 케이크를 사기로 했다. 그런데 잠시 후 엄마가 내게 오더니 아무래도 남자 둘만 보내면 야무지게 사오지 못할 것 같다며 아빠랑 내가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사실 나 역시 미덥지 못했던 터라 이미 준비를 마친 동생을 방으로 밀어 넣은 후 서둘러 옷을 입었다. 아빠와 함께 제기능을 못하는 우산으로 바람과 눈을 막으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데 영화에 나오는 미션 수행자처럼 괜히 비장해졌다. 15분 정도 기다리니 버스가 천천히 다가와 정차했다. 시내에 내려 중앙시장 지하로 내려가 매끄러움을 한껏 뽐내고 있는 문어 중 가장 실한 놈으로 골라 무게를 재고 가격을 확인한 후 먹기 좋게 썰어달라고 했다. 살아있던 문어가 끓는 물에 데쳐져서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는데 불쌍한 마음은 들지 않고 군침만 돌았다. 비싼 문어를 넣은 검은 봉지를 들고 지하에서 올라오는데 내려갈 때보다 더 많은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하늘에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다. 버스를 한 번 놓치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정류장에 아빠를 세워두고 얼른 제과점 안으로 들어갔다. 서둘러 케이크를 사서 나왔는데 버스는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겠지 하며 기다리기를 30분이 지났을까.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버스가 오지 못하는 것 같다며 하나둘 걸어가기 시작했다. 아빠와 나도 가만히 서 있느니 걷다 보면 늦게라도 오겠지 하며 집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 발이 푹푹 들어가는 바람에 빨리 걷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설 작업을 자주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양이 한꺼번에 빠르게 내리니 미처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다. 하염없이 걸어도 버스는 오지 않았고 그 당시엔 지방이라 그런지 버스 도착 시스템도 없었기 때문에 답답해도 걷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문어를 들고 있던 아빠의 맨손에 금방이라도 고드름이 달릴 것 같아 내 장갑을 한쪽 벗어서 내밀며 나눠 끼자고 했다. 하지만 아빠는 작아서 들어가지도 않는다며 받지 않았다. 겨울왕국에 나왔던 엘사가 다녀가기라도 한 것처럼 시내는 꽁꽁 얼어버렸고 찬바람을 맞으며 눈 위를 힘겹게 걸으니 평소엔 그렇게 가볍던 케이크가 벽돌처럼 느껴졌다. 엄마의 환갑 축하용만 아니면 내팽개치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
택시도 버스도 다니지 않는 길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같은 마음으로 그저 걷기만 했다. 그때 우리 뒤에서 걸어오던 할머니가 사람이 살고 봐야지 하며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서 사뭇 비장한 표정으로 흰 면장갑을 꺼내 아빠에게 주었다. 내 장갑은 작다고 받지 않던 아빠가 더 작아 보이는 면장갑을 냉큼 받아 손에 끼면서 감사 인사를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장갑 낀 손은 점점 무감각해졌고 신발엔 눈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커다란 흰 장화를 신은 것처럼 보였다. 이러다가 문어는 입에 대보지도 못하고 저승사자와 면담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즈음 우리 옆으로 바퀴에 체인을 낀 검은색 무쏘 한 대가 다가와 섰다. 운정석에 앉아있는 다부진 덩치의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어디까지 가냐고 물었다. 송정까지 간다고 대답했고 같은 방향이라며 빨리 타라고 했다. 아빠는 딸이랑 할머니 한 분도 같이 태워주십사 부탁했다. 나는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같이 태워달라고 할까봐 대답을 듣기도 전에 얼른 장갑을 주신 할머니와 함께 차에 올랐다. 생각해보니 걸어가던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왜 우리 아빠 옆에 차를 세웠을까? 들어가지도 않는 장갑을 반만 걸친 채 묵직한 봉지를 들고 가는 중년 남자의 뒷모습이 처량해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내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 연신 터져 나왔다. 걸어갈 땐 까마득하던 길이 차를 타니까 KTX만큼 빠르게 느껴졌다. 아빠와 내가 번갈아 가며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내리는데 틈틈이 전화로 상황을 전달받고 나와 있던 엄마와 동생이 달려왔다. 집으로 들어와 온몸을 녹이는데 천국이 따로 없었다.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안한 표정으로 보내지 말 걸 그랬다고 했다. 우리는 버스가 끊길 줄 누가 알았겠느냐며 괜찮다고 빨리 축하 파티를 하자고 했다. 춥고 힘든 게 해결되자 바로 허기가 느껴졌다. 내 평생 그렇게 맛있는 문어는 처음 먹어본 것 같았다. 분명히 입에 문어만 넣었는데 자꾸 꿀맛이 났다. 엄마의 환갑과 그날의 문어 맛은 우리 가족에게 평생 잊지 못할 에피소드로 남았고 눈이 많이 내리면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확실한 교훈 하나를 얻었다. 우리 아빠처럼 평소에도 좋은 남편이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기혼 남자들은 이스라엘 여행 중 큰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부디 와이프를 위해 부활은 하지 말기를. 끝.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